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한미의원연맹 소속 13명이 미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13명이 간 다음에 에서 이제 미국에 플라이츠 부소장이 있습니다. 플라이츠. 이분이 13명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지금 불이익을 부당한 대우를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외교적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강력도 항의도 하고 막 한마디로 간담회가요. 개판돼 버린 거예요. 근데 플라이츠 부소장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13명의 의원들이 다 거기에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를 하느냐? 뭔가 이게 대단한 영향이 있으니까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다 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플라이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미국 CIA 알죠? 정보, 중앙정보국.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입니다. 분석관. 그리고 이제 볼턴 한목이 트럼프의 일기 때 최측근, 일기 행정부 당시 볼턴 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요,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CIA 2인자 자리를 제안받게 됐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에 볼턴의 비서실장.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플라이츠 보고 당신이 CIA 맡아서 운영해라. CIA.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 거기에 2인자 제안을 받았던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다. 이분이 현재 프레드 플라이츠. 네, 이분이 지금 무슨 연구소를 하느냐. 이분이 지금 연구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거죠. 어떤 연구소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AFPI.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딱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잖아.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똑같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자문하는 연구소의 부소장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CIA의 2인자 역할을 제안받기도 한, 그리고 트럼프 1기에서도 볼턴의 비서실장부터 CIA 분석하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다. CIA 2인자니까. 이런데 분이 바로 이제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입니다. 이런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오니까 한번 간담회 한번 합시다. 우리 연구소로 오세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지. 트럼프의 최측근이니까 대단하지. 우리 국회의원 13명을 자기 연구소로 부른 거야. 그거 다 간 거지. 그만큼의 영향이 있는 거지. 13명이. 안 그러면 안 갔겠지. 그렇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워낙 중요한 연구소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13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워싱턴 DC의 AFPI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간담회 13명 여야. 그러면서 플라이츠 부소장이 뭐라고 했냐. 13명이 우리 국회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와, 대단합니다. 트럼프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슷한 경험했대. 트럼프도 정권 바이든한테 교체당하고 탄압받았다 이거지.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했지, 하기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딱 경고하잖아.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즉 불공정하지, 말도 안 되는 수사하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은 뭐 침해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교도소가 한 1.7평이라잖아. 1.7평. 더위에 뭐 선풍기도 계속 틀어주는 것도 아니야. 시간 제한이 있거든. 선풍기도 에어컨 설치해 주라는 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 외에도 이게 약은 뭐 제대로 주나, 운동 시간도 제대로 되나. 하여튼 열악하죠. 면회도 못하게 하잖아. 모스탄 대사도 못 만나게 제한하고. 완전히 이런 통제가 어디 있냐고.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도 발치는 차도 집에서 있더라. 집에. 접견 제한해도. 교도소는 안 보내고. 일국의 대통령이 계엄 2시간 했다고 이게 내란죄로 엮어서 교도소에 이렇게 구금하는 1.7평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불공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이럴 때는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와, 대단합니다. 한국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면 한국에 명백하게 손을 보겠다. 개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에 대해서. 왜?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복심이니까. 최측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나경원 의원도. 그 나경원 의원이 공동대표거든요. 뭐라 했냐면 AFPI. 아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에서 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을 친중 정권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윤 대통령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게 미국의 일반적인 주류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미국의 주류적인 지도층의 생각은 이재명은 친중이고 윤 대통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써놨네.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었다.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전직 대통령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인권 측면에 언급한 것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도 인정해서 글을 쓴 겁니다. 실제 기사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플라이처 부소장이 계속 비판하니까 이재명 정권이 왜 윤석열을 탄압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야, 이거는 윤 대통령이 내려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맞받아치가 말다툼까지 있었다잖아. 말다툼이 있으면 뭐해? 민주당 너 의원들 뭐 힘이나 있냐? 너가 트럼프 대통령 맞짱 뜰래? 아무 힘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해? 막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이런 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AFPI라 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는 어떤 연구소냐? 제가 플라이처가 부소장이라 했잖아요. 부소장. 어떤 연구소냐? 전직 국무위원만 9명. 와, 미국의 국무위원들 진짜 어렵거든요. 미국의 전직 국무위원만 9명. 그 다음에 백악관 고위직만 50명입니다. 50명.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핵심 싱크탱크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싱크탱크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AFP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갔겠지. 거기에 부소장이 음주 경고. 왜 윤석열 탄압하냐?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일이다. 뭐 내정 간섭이라고 이게 떠들 게 아니고, 야, 민주당, 이재명, 막 인권은 국제 보편적인 거야. 내정 간섭이 아니고, 너가 윤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고.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잖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인권 탄압하면요.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 출국, 그냥 입국 금지시키면 돼. 그럼 끝나. 그냥 제가 트럼프라면 이재명이 그냥 미국 입국 금지가 유엔까지 입국 금지시켜버리라고. 그러면 이게 끝난다니까? 게임 끝나요. 그럼 게임 체인지야. 맞잖아요. 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탄압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잖아. 지금 심각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보복, 정치탄압, 인권탄압 즉각 중단해야 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어떻게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고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